어제 서울고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죄 판단,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단은 내려졌는데 그제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뭐 5개의 재판이 사실상 열리는 상황이죠. 뭐 아직 시작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서 주목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출마 가능성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그런 선고가 내려졌던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즉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2심 판결에 주목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다손 치더라도 4월 달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6월 정도에는 대선 파면이 된다면 예.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때까지는 나머지 재판에 크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하는 중이거나 아직 이렇게 어떤 그 선고가 나는 재판이 없다라는 뭐 거죠. 위중교사부터 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까지 전부 다 그렇단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세 달 사이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건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대법원에 가서 인용되거나 아니 그러니까 즉 대법원은 유무죄만 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한 6월 달쯤 되겠죠. 6월이나 7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유죄냐 무죄냐가 나오는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하고 똑같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 일 없었던 예. 거고요. 이제 유죄가 날 경우에는 다시 파기환송돼서 고법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 예. 그럼 재판이 또 열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대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소위 말해서 그 대선 때 어떤 그 불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 고비를 넘었다. 뭐 고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란 프레임도 또 줄탄핵도 다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비판을 해왔는데 예. 이걸 갖다가 단숨에 역전시켜 버린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권으로 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그 길을 걷게 됐다. 이런 평가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짧게 판단하는 것은 네. 지금 1심과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무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적용한 법 논리가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게 대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유무죄라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다만 대법원에서 그 판사가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린 그 판사의 법 적용이 옳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은 틀렸고 그래서 이건 유죄인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다시 파기환송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까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3개월 내에 날 거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이제 갈리신 반응인데